첨단 인공지능과 초고속 통신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보고 정부 민원을 처리하며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부신 기술 발전의 시대에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1970년대의 시간에 멈춰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시스템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시선으로 보면 때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국의 아날로그적인 행정 현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려는 한 유명 테크 기업가의 야심찬 도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이 변화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퇴직하면 연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기까지 짧게는 몇 달씩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서류를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의 연금 수급자 명단에 150세, 심지어 170세인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유령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며 한 유명 기업가가 정부 효율부라는 팀을 꾸려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 명의 직원이 몇 달에 걸쳐 하던 연금 계산 업무를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일주일에 수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래된 데이터의 저주입니다. 미국의 행정 데이터는 1950년대, 60년대부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자기 테이프나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부터 CD, 초기 하드디스크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석회암 동굴에 종이 서류 형태로 보관된 방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최신 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은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과 규정은 수백 번 바뀌었습니다. 1995년의 규정과 2005년의 규정은 다릅니다. 이 모든 변경 이력을 새로운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해야만 올바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변환하고 그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지 검증하는 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정부 시스템의 30%가 넘는 오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회 전체가 들썩이는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맡은 기업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위 사람을 갈아 넣어서 밤을 새워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한 계약 사회입니다. 사업자는 나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 역할은 모두 수행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정부의 책임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요구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항공관제 시스템이나 핵무기 통제 시스템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는 더욱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좌표 입력 시스템은 최근까지도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첨단 기술보다 수십 년간 안정성이 검증된 고장 나지 않는 구식 시스템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고쳐가며 유지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개인 식별체계와 전 국민이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찌감치 전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전산화는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가깝지만 미국에서 전산화는 수작업으로 하던 아날로그 시대의 유산을 디지털로 옮기는 거대한 창조의 과정인 셈입니다. 물론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은 제도의 허점이 많아 보이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아주 심각한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신 한 번 법의 그물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사적 경험이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를 효율화하려는 이 거대한 실험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저항과 기술적 난관 속에서 과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10개의 과제 중 단 2~3개라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이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오래된 행정 시스템이라는 창을 통해 기술과 현실,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얽혀 사회를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변화의 비용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일 것입니다.